네, 권위가 정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실험을 실시를 했고요. 연구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가 찾아본 이론적 배경, 해온 가설과 실험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제한점과 질의응답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지금 보시는 이 멘트가 가장 큰 영향을 많이 줬어요. 20대 최대의 화두는 방황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원장이 제가 이 이야기를 후배랑 이야기를 하다가 한번 인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 이야기를 어디서 봤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인터넷 만화에서 봤습니다. 인터넷 만화 그리시는 분 블로그에서 봤는데, 제가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인터넷 만화 그리시는 분 블로그에서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막 묻더라고요. 저는 이제 나름 진지하게 했는데 인터넷 만화가 이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 이 친구한테는 좀 당황스럽게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근데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3번 정도가 인터넷 만화가가 한 이야기라고 했더니 비슷한 반응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있을 때는 약간 이야기를 바꿔봤습니다. 이제 다른 분이랑 이야기를 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 번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야기를 어디서 봤느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이번에는 제가 소설가 황석영 선생님 블로그에서 이 이야기를 봤다라고 거짓말을 해봤습니다. 똑같은 멘트인데 출처만 바뀐 거죠. 이번에 황석영 작가님 블로그에서 봤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크게 공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역시 시대의 대문호는 무언가 다르다며 나이를 먹어도 20대의 감성을 잘 이해한다는 정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크게 공감을 하더라는 거죠. 분명히 같은 멘트 20대 최대의 화두는 방황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왜 만화 작가가 이야기했을 때랑 소설 작가가 이야기했을 때 반응이 전혀 달라지는가? 누가 이야기했냐? 출처만이 변하는 것인데 왜 반응이 달라지느냐에 대해서 이론적인 고찰을 실시하고 실험을 해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본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적 배경,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는 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로버트 치알디니의 철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참고를 했습니다. 책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소구다 해서 6가지 정도의 도구가 제시가 돼요. 그 중에 마지막에 이제 권위인데 이 권위는 이제 책에서 제시되는 권위의 상징물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사용을 하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이 3가지 상징물 중에 직함이라는 상징물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았습니다. 사전적인 정의 보신 대로 직책, 직무 따위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대전대학교 교수님, 대전대학교 학생, 삼성전자 임원 이렇게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 직무의 이제 타이틀. 그리고 사람은 이제 상대방을 평가를 할 때 이제 정보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직책에 따라서 좀 편향된 평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직함이라는 도구가 사람들을 대할 때 큰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직함의 힘을 보여주는 로버트 치알디니 저자의 친구 경험담의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행 중 만난 사람들에게 처음에 이 친구분이 이제 자신이 대학 교수라는 이야기, 이분이 대학 교수인데 대학 교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처음에 대화를 실시를 했대요. 그때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반박도 하고 그냥 평소 이야기하듯이 편하게 이야기를 했던 데 반해서 안 나오는데 대학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는 똑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조금 더 조심하고 반박도 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제가 교수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만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그리고 직함의 힘을 보여주는 윌슨의 실험 또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동일한 인물을 제시를 하는데 이건 콜롬비아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에요. 화면에 보시는 한 사람을 제시를 하는데 5집단에게 제시를 하면서 각각 신분을 다르게 소개를 했습니다. 대학생, 대학원생, 시간강사, 정교수 이렇게 제시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사람의 키가 몇 cm 정도 될지를 질문을 해보는 실험이었어요. 신기하게도 같은 사람인데 정교수라고 소개했을 때 대학생이라고 소개했을 때보다 키를 5cm 정도 더 크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직함만이 달라졌을 뿐인데 사람의 사물의 크기를 인지하는 데도 큰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피터스와 세시의 실험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유명 대학의 교수가 이제 적어서 학회에 투고까지 성공한 12편의 논문을 이제 무작위로 발표를 해다가 저자를 이제 지우고 이제 무명의 저자의 이름을 붙인 다음에 똑같이 그 논문이 원래 게재되어 있는 학술지에다가 다시 한번 투고를 하는 실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유명 대학 교수가 쓴 논문이라는 게 발간된 3편을 제외한 나머지 9편이 이제 심사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8편이 퇴짜를 받고 1편만이 논문 게재에 다시 성공을 했다고 해요. 분명히 같은 내용인데 유명 대학 교수라고 했을 때는 게재가 성공되었던 8편의 논문이 저자가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게재가 실패된 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실험이었는데, 이렇게 3가지 사례들을 검토를 해보면서 직함은 앞서 소개드린 대로 사람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로 작용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론에 맞춰서 같은 정보라도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보았어요. 똑같은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지만 저 왼쪽에 서 있는 남자가 대학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교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받아들이는 반응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연구대상은 우리 학교에 있는 행정률 미디어와서의 발표 토론을 수강하는 학생 88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도 2명 있었는데 오늘은 뭐 안 온 것 같은데 88명의 학생을 실시를 했고요. 의도는 아니었는데 우연찮게 남학생이 약간 나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실험 도구는 한국 가이던스에서 제공하는 심리검사, 일반 성격 검사를 사용을 했어요. 화면에 보시는 대로 문항이 40개 정도 되는데 자신의 성격에 대한 질문에 예, 아니요로 체크를 하는 검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검사를 마치면 지금 레이아웃상 2개만 나왔는데 4가지 성격, 오너성, 그룹 지향성, 내향성 이런 것들에 대한 10점 정도를 매겨주고요.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의 검사 소견을 밝혀주는 이런 인성 검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인성검사를 대학생의 진로 상담을 위해 개발 중인 인성검사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어요. 가이던스에서 만든 게 아니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서 개발진에 대해서만 다르게,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들의 직함에 대해서만 다르게 소개를 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제 처음 뒷단에는 제주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생, 그 다음에는 제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 그 다음에는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 만들었다고 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해석 결과를 다시 한번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역시 해석 결과 역시 인성검사를 만든 이제 학생 교수님들이 평가를 했다고 이제 다시 한번 통보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세 집단으로 나눈 것은 교수와 학생일 때 어떻게 반응이 달라지느냐, 그 다음에 심리학의 전공 분야, 이제 인성검사의 전공 분야는 심리학이잖아요. 전공자일 때, 비전공자일 때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세 집단을 실시를 했고요. 88부를 배부를 했는데 이제 공감도 조사, 해석 결과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설문조사를 받았어야 했는데 다시 한번 만날 수 없었던 20분의 조사 결과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가능성에서 좀 가능성 문제가 의심이 된 사례가 3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제외를 한 65부를 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보았는데요. 결과는 안 나올까요? 결과는 제가 통계를 내본 결과 똑같이 독립변인과 무관하게, 이렇게 3가지 독립변인과 무관하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그냥 한 3, 4점 정도의 비슷비슷한 결과가 나와서 독립변인으로 제시한, 그러니까 제작처, 직함이라는 것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서 실무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이제 우리 명사 특강이나 취업 특강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 특강에서 강사를 섭외할 때 굳이 이런 직함을 고려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그런 거 특강 포스터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서 출생해서 무슨 자격증을 따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주구장창 적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강연을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사실 그렇게 유명한 직함을 가진 사람보다는 차라리 그냥 객관적으로 강연을 잘하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연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한점에 대해서 알아보면 연구대상 대학생이라는 연구대상의 특성상 발생한 방향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대학생이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들이 직함과는 무관하게 같은 대학생이니까 이 학생들이 과제하는가 보다. 과제하는 거니까 좋게 그냥 써줘야지 라는 생각에 인성상 무관하게 덮어놓고 5점을 준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제외시키고, 또 앞서 제주대학교 심리학과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실제로는 제주대학교에 심리학과가 없습니다. 제가 임의로 심리학과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한 학생이 딱 성인을 받아들자마자 제주대학교에 심리학과가 없는데
라고 반응을 하는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에 대해서도 이제 제외를 시켜서 그런 반응성의 문제가 연구의 제한점으로 제기되고요. 또한 인성검사 자체의 신뢰도 문제도 혼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제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인성검사가 일관된 결과를 내어줘야 혼입에 대한 이제 독립 견인만이 이제 조작적 효과를 낼 수 있고 인성검사가 영향을 주지 않을 텐데, 그렇게 되려면은 인성검사의 신뢰도가 1.0이 나오는 인성검사를 구해야만이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구하기도 힘들고 이제 예산상 좀 그런 부분들이 무리가 있어서 제가 가용한 수준에서는 최대한 신뢰도가 높은 검사를 사용하긴 했는데, 혹시나 후속연구나 국제 연구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신뢰도 문제도 신경을 쓰면 보다 더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준비된 프리젠테이션은 여기까지고, 질의응답 간단하게 질문 있으시면 받고 프리젠테이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